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클린스만호가 순항을 하면서 출발을 했다고 평가를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오늘 김정용 기자와 함께 두 번째 경기인 우루과이전 프리뷰를 간단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스코어는 2대2였지만 전반전에 굉장히 우리에게 청량감을 주는 경기를 했고 후반전에 우리의 약점도 적절히 드러나면서 뭔가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살려나갈 게 무엇이고 또 좀 개선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게 좀 많이 좀 보여졌던 경기가 아닌가. 사실 우리 이번 대표팀 소집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이랑 거의 뭐 같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연 디테일하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뭐 코칭 스태프 합류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참 궁금했던 경기였거든요. 콜롬비아전을 보면서 느꼈던 뭐 간단한 좀 뭐랄까요, 소감? 네, 뭐 예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감독 개인의 좀 성향이 많이 드러난 경기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조금 더 이제 빠른 공수전을 좀 중시하고 대형 유지를 좀 덜 신경 쓰더라도 공을 앞으로 빨리 보내고 선수들이 위치를 벗어나더라도 압박을 많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의 전술적인 변화를 좀 엿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첫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지성 선수가 또 오늘 에세이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많은 지시를 한 건 없다. 다만 뭐 3만 5천 관중들 앞에서 약간 이제 보은하는 그런 축구를 즐겨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굉장히 선수들에게 모티베이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짧은 글이었지만 굉장히 좀 선수단 내에 있는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어떤 좀 굉장히 유명한 감독님이랑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설렘 이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 이지성 선수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인드가 늘 좋은 선수긴 하지만 충분히 동기부여 요소를 잘 찾고 경기에 임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할 각오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2차전 우루과이전인데 아무래도 직접 선수들과 훈련하고 이제 그 실전을 보는 첫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집한 선수들 그래도 두 경기에 골고루 쓰지 않을까. 벤투 감독은 아주 초반을 제외하면 거의 뭐 쓸분쓸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주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이 크게 바뀔 거로 좀 예상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알 수가 없죠. 첫 네. 경기니까 네.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고 성향을 우리가 쉽게 파악하기 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관건은 그거죠. 지난번 경기에서도 주전 선수들이 선발로만 나온 게 아니고 풀타임을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었다는 거는 그 선수들에 대해서만큼은 벤투 감독가 마찬가지로 계속 선발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선수들과의 조합을 맞춰보고 싶은 게 아닐까? 이런 짐작은 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감독 생활을 해봤지만 유로파 선수들이 아시아로 와서 두 경기를 치르고 다시 돌아가서 또 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토요일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또 경기가 있더라고요. 가는 길도 먼데 네. 환승을 엄청 해야 되고 대기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런 것들을 또 아무래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무튼 좀 예측은 쉽지 않지만 굉장히 좀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이번 우루과이전 라인업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좀 짐작을 우리가 해보면 어떤 방향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취재한 바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상인데 아직 우리가 최종 훈련도 못 받고 아마도 저는 그래도 제일 핵심적인 선수 뼈대가 된 선수들은 여전히 선발로 쓰지 않을까. 후반에 일찍 뺄 수는 있겠지만 선발로는 쓰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일단 지난번 경기도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한다는 차원도 있고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교체 카드를 숫자는 많이 쓰고 시간은 좀 벤투 감독보다 당겨 쓴 것 같아도 결국에는 손흥민, 황인범, 김민재는 계속 그라운드에 최대한 남겨놓는다는 식의 기조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수들을 뛰게 하고 주변의 조합을 좀 바꿔보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짐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누가 선발로 나올지에 대한 예상이 쉽지 않다면 1차전에 나왔던 선수들 가운데 이 포지션은 좀 바뀔 것 같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첫째 이강인 나올까요?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발 출전 가능성. 일단 뭐 경기 이걸 내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발베르데하고 다시 또 월드컵 본선 또 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약간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강인 선수를 일단 왼쪽 윙어로 교체로 썼었잖아요. 지난 경기 때. 이번 경기 때 선발로 만약에 나온다면 어디에 쓸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저는 저도 나올 것 같은데 나온다면 선발 어떤 자리 그러니까 손흥민 나올 거라고 둘이 보고 있으니까
투톱을 고수하고 손흥민 선수를 또 이제 투톱의 한 자리에 둔다면 이번에도 이강인 자리는 왼쪽. 저는 왼쪽이 네. 유력하다고 생각하고요. 월드컵 때도 왼쪽에서 꽤 긴 시간 뛰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현재스컵 받고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투톱으로 많이 보는데 투톱이거나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거나 그쵸. 뭐가 됐든 간에 최소한 측면에 머물러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강인은 조금 더 측면에 머물러 있어 줘야 지나친 동선이 겹치는 현상이 안 생기니까 왼쪽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왼쪽 백 자리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경기 때 이제 이기재 선수가 선발로 김진수 선수가 나왔고 교체로 이기재 선수가 나온다.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공격적인 풀백들인데다가 김진수 선수는 일단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떠났고 부상 정도가 좀 커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추 2번인가? 저가지고 뭐 한 2개월 정도 경기 못 뛸 것처럼 협회에서 소개를 냈던데 요추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그 가느다란 뼈가 골절된 네. 건데 이거는 뭐 수술 같은 것도 보통 안 되고 그냥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쉬는 동안에 제대로 등대고 눕기도 힘들고 되게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말 좀 덜 고통스럽게 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디스크 환자로서 이제 좀 남일 같지 않은데 아무튼 좀 쾌유를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 대신에 설령우 선수가 처음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했어요. 이번 경기는 이제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설령우 선수가 뭐 양쪽을 다 뛸 수 있고 뭐 필요하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한번 첫 선발에 벤투 감독이었다면 첫 선발 선수를 잘 안 쓰는데 이번에는 꽤 기용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네, 뭐 레프트백 대체 선수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기재와 누가 선발로 뛸지를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기재 선수가 지난번 경기 상당히 힘들어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기재 선수는 개인적인 성향이 벤투 감독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맞았고 클린스만 감독이랑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공수 전환이 더 빠른데 이기재 선수가 이제 기동력보다는 킥력으로 승부하는 쪽이라서 그렇죠. 멀리 크로스 죽여주죠. 팀이 다 이제 딱 세팅을 해놓고 이기재가 마무리 크로스를 넣어라. 이런 건 벤투 감독 때 잘할 수 있는데 클린스만 선수는 좀 정신없이 경기가 전개되는 쪽이라서 이기재 선수가 좀 뒤쪽으로 안 그래도 커버하는 선수도 이제 노장인 김영권인데 뒤쪽으로 공이 들어올 때 좀 한국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쪽에서 우리가 2골을 먹었죠. 그런 걸 감안한다면 뭐 그리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많은 선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선수들의 증언으로 드러나는데 이제 풀백들의 오버래핑을 아주 많이 시키기보다는 경기 흐름이 빠르니까 이제 공격은 공격이 수비는 수비가 약간 이런 식의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설령우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안정감 있는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 선수도 공격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좀 안정감 있게 하지 막 많이 올라가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령우 선수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외파 유망주, 선호. 뭐 해외파하고 유망주들을 좀 선호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또 감안하면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경기 때 이제 교체로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 때는 출전 시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난 경기 때 나와서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괜찮았습니다. 뭐 전방에 3명을 선발했는데 조기성 선수도 일단 나쁘지 않았고 뭐 거의 동률에서 3명 중에 누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가깝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번 경기 괜찮았고 뭐 미래를 좀 대비하는 선수를 써보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데 오현규한테 먼저 선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하고 이제 김종용 기자하고 뭐 약간 희망 섞인 예상 라인업을 한번 짜봤는데 먼저 김종용 기자 라인업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공격수가 오현규 선수 나오고 손흥민 선수가 그 파트너라면 왼쪽 이강인, 오른쪽은 이제 한 나상호 정도 생각을 해봤고요. 중앙에 황인범의 파트너를 다른 선수를 바꿔 써본다는 차원에서 전반 경기 정우영 선수가 좀 힘들어하기도 했고 두 정우영은 다 이제 이번 경기에 벤치 스타트하는 걸로 예상을 해봤고요. 포백은 설령우, 권경원, 김민재, 김문환, 골키퍼 조현우 많이 바뀐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짜본 라인업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거의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3명 빼고는 다 바뀌는 거네요. 거의 다네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짜진 않았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좀 변화를 줄 걸로 보이는데 약간 김종윤은 다른 것은 오른쪽에 송민규? 아니면 왼쪽에 송민규? 아니, 이강인, 송민규를 양쪽에 세우고 최전방에 황의조를 놓고 손흥민 선수를 그 아래에 놓고 이런 패턴으로 그 부분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골키퍼를 과연 바꿀지 안 바꿀지도 굉장히 좀 관심이 나네요. 아무래도 골키퍼 코치가 커리어가 또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벤투 감독은 좀 일찌감치 김승규 선수로 주전을 정하고 거의 조현 선수의 기회를 많이 안 줬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부임 초기이기도 하니까 과연 좀 경쟁 시제를 가동할지
그렇다면 그 선택은 뭐 조현우가 될지 다른 선수가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의욕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막 뭔가 하겠다는 으쌰으쌰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나 여기서 무조건 성과를 내야 돼 이런 느낌이 전혀 없이 굉장히 여유 있는, 네, 여유가 느껴지죠. 네, 정말 레전드의 포스가 딱 느껴지는 와서 선수들한테 그래 일단 봐, 뭐 이런 느낌으로 씩 웃으면서 네. 이제 벤투 감독처럼 첫날부터 일 무조건 많이 하겠다 이런 쪽이 네. 아니고 뭐 일은 적당한 속도로 하겠다 네. 이런 쪽이에요. 약간 벤투 감독은 약간 좀 부장급 그런 어떤 대기업 부장급 느낌이었다면 이분은 약간 뭐 전무이사 뭐 이런 사장님 뭐 이런 느낌의 뭔가 이렇게 좀 성과에 대해서 일일비하지 않는 느낌을 뭐 아직 한 개밖에 안 했지만 그런 느낌 개인적으로 받아서 선수들이 우리가 지금 역대 가장 좋은 라인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선수들이 좀 약간 자발적으로 좀 많은 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번 소집 때는 좀 느껴지지 않나.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상대팀 이제 우루과이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 경기를 이제 하고 왔어요. 일본하고 이제 1대1로 비겼죠? 네. 네. 근데 라인업이 뭐 나름 그래도 최정예로 내세웠었는데. 일본과의 경기가 네. 이번에 선발 선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순서로 11명이었습니다. 네. 뭐 변화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하고 월드컵 때 같은 조였기 때문에 다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유명한 팀이고 월드컵 성적이 안 좋았죠. 경기력도 우리 조에서 가장 안 좋았고. 네. 그래서 감독이 잘렸어요. 노장 선수들 많이 뺐습니다. 네. 빠진 선수들이 뭐 이름 한번 읊어주시죠. 네, 루이스 수아레스, 에디슨 카바니, 다윈 누네스 이 선수는 노장은 아니지만 네. 다 빠졌고요. 벤탄쿠르 다쳐 있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리고 토레이라 월드컵 때 잘했던 테 아라스카에타 네. 이런 미드필더도 쭉 빠졌고요. 수비진의 이제 간판급인 히메네스, 카세레스, 고딘, 바렐라, 요즘 정말 잘했던 아라우고 네. 이 선수들이 혹은 노장이라서 혹은 뭐 부상으로 인해서 많이 네. 빠졌습니다. 거의 뭐 1.5군 라인업이다라는 얘기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그래도 정도입니다. 우루과이니까. 네. 네, 우루과이기 때문에 콜롬비아도 뭐 사실 뭐 좀 경력이 짧은 선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우루과이 그런 어떤 멤버로 왔지만 어쨌든 네, 일본과 경기에서 나름의 최정예를 가동을 해서 비겨서 왔는데 그 경기 때 어떠나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월드컵 때 우리하고 만났을 때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 뭐 차이, 경기력의 어떤 완성도 이런 부분. 사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월드컵 네. 본선에서 전술적으로 패착을 더 가지고 좀 허무하게 떨어진 거지 네. 뭐 원래 못할 라인업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미드필드 운영을 굉장히 희한하게 해서 네. 저는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조별리그 1, 2차전 되게 소극적으로 하고 3차전만 원래 하던 대로 해가지고 좀 잘 됐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하지 않으면 뭐 한국이나 일본 상대로는 원정이라도 네.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거 보여준 것 같습니다. 뭐 선수들 아까 말한 그 선수 다 빠졌지만 네. 일본과 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선수들 다 이제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로제트 골키퍼가 그대로 네. 나왔고요. 네. 월드컵이랑 그대로 그 월드컵을 통해서 새 교체가 됐죠. 그리고 센터백의 코아테스 그리고 레프트백의 이제 올리베라 미드필더 발베르데와 베시노 공격 이선의 펠레스트리, 발베르데, 네. 디에고 로시, 스트라이커 막시로페스 다 이제 아는 선수들입니다. 네. 빠진 선수 이름 되면 와 대단한데 나온 선수 이름을 봐도 와 대단하네요.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우루과이 역시 변화가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이런 선수들 소집한 김에 감독 입장에서는 또 주축 선수들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아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앞서 제가 이강인 선수하고 발베르데 얘기도 했지만 한국하고 좀 인연이 제법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가벼운 인연. 네. 좀 이렇게 뭐 크게 화제될 만한 것 같지 않은 인연부터 보면 네. 김민재 선수의 동료의 올리베라. 나폴리 경기 보면 제가 매주 보는 선수일 네. 거고요. 디에고 로시는 김민재가 페네르바체 있을 때 동료입니다. 그리고 막시 고메스가 이강인이 발렌시아 있을 때 동료고요. 부에노가 같이 이제 바르셀로나 유스팀부터 지로나 임대까지 같이 갔던 선수예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선수들이 네. 곤살레스, 마요르카의 라이트백 곤살레스는 최근에 이강인 선수랑 엮인 그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강인 선수가 유쾌하게 받았던 네. 그러니까 훈련장에서 곤살레스가 이강인 좀 막대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야, 너 인종차별 하지 마라. 네. 끌끌끌끌 이렇게 웃으면서 올려서 오히려 아니라는 걸 유쾌하게 보여줬던 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네, 이런 그런 뉘앙스로요. 보여줬던 선수고 근데 이제 본론은 발베르데인데 네. 많이들 지금 벼르고 계신 선수인데 우리가 익히 아는 2017년 U20 월드컵 때 우루과이 대표로 왔다가 그렇죠.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던 선수고 그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그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인
눈 찢는 세레머니를 했어요. 네. 그 뒤에 이제 라커룸에서는 동료들이랑 단체로도 했고요. 그 뒤에 사과문은 나왔는데 네. 그게 워낙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그 동작의 좀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많이 각인이 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이제 그랬던 건데 이 사과문을 제가 트위터에서 리트윗했다가 차단당했습니다. 발베르데한테. 아 그래요? 네. 리트윗이면 잘해준 거 아니야? 리트윗만 했는데 네. 차단을 당해서 그때 뭐 많이 민감하긴 했겠죠. 네, 레알 마드리드 선수에게 차단당한 대한민국 유일의 죄송합니다. 네. 그때 제가 2017년 유시 월드컵 중계를 했었었는데 굉장히 그때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응을 하다니. 네, 아무튼 이번 경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좋은 모습 보이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고요. 이 선수가 뭐 우리가 월드컵 때도 많이 경기했던 것처럼 지금 완전 기량은 월드 클래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세계 최고급이거든요. 네. 이 선수가 나와줘야 우리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경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경기고요. 클린스만 감독이 콜롬비아전 전반전에 보여줬던 그 아주 다이내믹했던 공격 축구, 우리 정말 입중계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재밌다 경기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고 현장 이제 네, 저는 가시죠? 갑니다. 네, 또 많은 얘기 듣고 오셔서 곧 저희 많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루과이전 제 입중계 하니까 그때 뵐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